세 가지 후보를 뽑지 않으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막말하는 후보자, 타협하지 않는 후보자. 좋을 때도 있잖아요. 당을 보고 뽑았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경험을 해봤. 절대로 저희 같은 어른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과거에 투표하지 말고 미래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명이 미래라고 해서 미래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미래로 가는 투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역들이 다 공천되는 게 우리 충청권의 특징 상당히 사실은 불만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인물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 또 우리 지역의 총선 구도를 각자 짚어주시겠습니다. 뭐 지방 이전과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되어서 지난 6일 날 결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이전 대상 230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 공약이 아마 이번 특히 이제 중구 구도심 지역의 정책 공약으로 이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대전, 충청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얻는 효과, 분명히 효과성이 있고요. 지역 발전에 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 역시도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총선 때마다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는 지역에 특화된 여러 가지 독립적인 혁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는 없이 중앙의 의존적인 정책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짚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저는 뭐 중요한 건 계속 이 분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세부적인 내용 자꾸 졸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권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하셨던 거와 연결돼서 이 기후변화 대응은 지역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충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문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역 에너지 자립에 관한 문제하고 수자원, 그 물과 관련돼서 이건 같은 권역이어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런 틀을 만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까 이제 재난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하면은 이번 재난을 좀 맞이하면서 재난이 가난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들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료 인프라 관련된 것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건립하면서 그런 공공인프라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핵심 과제인 것 같고요. 권선별 교수님이 얘기하셨었던 그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것도 지역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도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이런 로드맵을 좀 같이 만들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 차원의 또 세계적 차원 그리고 또 지역적 차원의 공통 이슈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히 대전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전이 6대 광역시 중에 주거 중위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로 전체 광역시 중에 1위인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 투기 지역으로 일부 지역만 이제 계속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곳을 벗어난 지역들에 대해서 외부 투기세를 계속해서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지역의 이 주거 투기 문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여야가 논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활동관님. 일단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확실시된 게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상 그 주거의 기능만 존재를 할 뿐 이제 도시 자체가 소비가 되고 또 이제 그 소비된 이제 뭐 이제 돈을 벌고 또 그게 소비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증인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제 저희 세종시에서 이제 이런 상가 공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있는 정부 부처를 열심히 이제 빈 상가에 넣어주는 방식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해답이 아니죠.
어떻게든 이제 지역 내에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충청권에 눈여겨볼 주목이 되는 선거구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구가 역시 전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후보가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됐고 또 여러 번 떨어졌던 대덕구의 박영순 후보는 역시 또 정치적 라이벌인 정용기 후보와 또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 쪽은 우리 윤 교수님 짚어주실래요? 네. 대전의 선거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동구와 대덕구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민주당 현역 의원과 통합당의 신진 후보자의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우세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당의 도전에 따라서 뭐 선출자가 바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20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대전 지역에서의 경합이 근소한 차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 후보가 모두 출마를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득표한 2개 구 빼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득표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대전 지역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뭐 국민의당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가지고 선거 판세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충남 현역들이 다 대부분 이제 다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하고 신진의 대결이 뭐 기본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선 후유증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될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인데요. 논산, 당진, 천안 이런 곳에서 경선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잘 결합하는지 원팀을 이루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 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큰 도시기라 이게 시너지가 날지 같은 당으로서 시너지가 날지라고 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역들이 다 공천되는 게 우리 충청권의 특징인 것 같아서 예. 상당히 사실은 불만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인물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동안 계속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계속 당선이 되셨던 공간이고 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당선이 됐던 곳이라 사실 여기는 당보다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동네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갑을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홍성국 후보가 이제 전략공천으로 나오셨고요.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중로 후보 그리고 변수로 이제 정의당에서 이혁재 후보가 지금 결정돼서 사실상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이제 김병준 후보는 이미 결정이 됐고 민주당은 경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사실상 을 같은 경우에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정면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은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여서 예. 이번에 그 갑 같은 경우에 정의당 후보가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투표하지 말고 미래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명이 미래라고 해서 미래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미래로 가는 투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지 그동안 한 것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에서 약속했던 것, 또 각 당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걸 했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필요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권자가 특히 이번에 선거권을 가지게 된 18세 이하 이상 20대 유권자가 정치적인 효능감을 가지고 정치를 바꾼다는 목적 하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후보를 뽑지 않으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첫 번째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두 번째 막말하는 후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 타협하지 않는 후보자. 뭐 이 사람들만 빼고 선출하시면 타협하지 않는 것은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정치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결만 하고 타협하지 않는 정치 때문에 한국 정치가 좀 문제가 있는데 타협을 좋아하는 후보자를 선출하신다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21대 총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탄핵 정국을 통해서 이미 한번 당을 보고 뽑았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경험을 해봤고 절대로 저희 같은 어른들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현명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좀 살펴본 다음에 본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4월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활짝 꽃피우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